자동차의 심장은 뭔가요? 믿지 마세요. 일단 오너 드라이브 세계로 오십시오. 세상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재 기자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디지털 미디어부에서 박민규 기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민재라고 합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보니보니 촬영하면서 이제 차를 좀 많이 타보셨잖아요. 네, 최근에 보니보니 시승기 리뷰를 하면서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그리고 캐스퍼 두 가지 차량을 타고 왔습니다. 좋은 차, 새로운 차 타고 와보니까 야, 나도 한번 차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최근에 많이 알아봤습니다. 저도 요새 지하철 타면서 이제 다 풀리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출근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차를 좀 사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뭘 사야 될지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좀 약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차라는 게 사회 초년생이 법석 고르기에는 너무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좀 사기에 앞서서 망설이는 게 많고 모르는 것도 많아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K카가 2019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56.7%가 취업 직후에 가장 차를 필요로 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식이네요.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이런 저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차에 좀 빠삭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투데이 산업부 김준영 기자입니다. 자동차 투입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 기사 쓴 지가 올해 20년이 넘었네요. 오, 거의 그냥 차 박사.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여러 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또 첫 차를 사게 되면은 중고차를 살 것이냐 신차를 살 것이냐로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좀 더 추천하시는지. 차 유지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한 차량 구매 금액으로 25에서 30% 이상 사이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차를 구매라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누구한테는 중고차가 맞고 누구한테는 신차가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경제 상황에 맞게끔 예컨대 뭐 신차로 작은 차를 하든지 비슷한 가격에 중고차지만 좀 더 큰 차를 선호하는 것도 정답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맞는 차를 고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차를 중고차로 정했다. 그러면 혹시 좀 특히 중고차 시장이 레몬마켓이라고 판매자에게 정보가 더 유리한 많은 시장이라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중고차를 만약에 살 때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중고차를 구입을 해봤고 중고차를 판매도 해봤고 거쳐가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결국 중고차를 살 때는 급하게 사면 안 됩니다. 시간을 좀 오래 두고 내가 원하는 차종에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옵션에 가진 차를 기다리세요. 저 같은 경우도 한 7개월 정도 걸린 경우도 있어요. 좀 타이트하게 가격과 옵션을 정해놓고서 거기에 맞는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조건을 정해놓고 좀 더 오랫동안 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차를 계약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거든요. 너무 간단한데요. 일단은 차종을 고르고 그 차에 대한 옵션을 선택을 하고 가격, 할부 조건, 구매 방법 등을 결정을 하면 차 구입하는 방법이나 계약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시장에 가보면 의외로 싸게 나온 매물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신차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자동차는 출고 과정에서 또 이송 과정에서 이렇게 미세하게 상처를 입은 차들이 있어요. 이런 차를 어떤 특정 고객이 인수 거부를 했다. 이런 경우에 뭐 많게는 80만 원 정도, 뭐 더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할인을 돼서 나오는 매물도 있고요. 이건 이제 직접 전시장을 가야지 얻을 수 있는 정보잖아요. 네. 예, 꼭 한번 가보시는 것도 차를 구경하는 것도 뭐 재미죠. 그런 차들 있잖아요. 고객 만족도 1위. 아, 있죠. 예, 달려있는 약간 그런 차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믿지 마세요. 일단 고객 만족도 1위에는 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A와 B 브랜드가 있어요. 점유율은 이 A라는 회사가 80%를 쥐고 있고 B라는 회사는 10%가 채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나는 똑같은 경쟁 차종이 A 브랜드에 있지만 난 그 브랜드를 거부하고 B 브랜드를 샀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너 왜 그 차를 샀니? 상대적으로 성능도 떨어지고 비용도 비싸며 품질도 안 좋은데 라고 했을 때 내 차 괜찮아, 이거 진짜 탈만해 라고 우기는 일반 자기 합리화적인 성향이 있죠. 사람 심리적으로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만족도를 허위로 포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고객 만족도 1위가 그 차의 품질과 그 차의 가치를 100%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약간 소비 심리학적인 느낌이 없잖아요. 뭔가 인지 부조화 같은 단어가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산 차가 이렇게 그럴 리가 없어. 약간 그런 느낌. 특히 또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운전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 이 옵션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없을까요? 역으로 질문 드릴게요. 자동차의 심장은 뭔가요? 엔진 이라고 대부분들 많이들 얘기하시죠. 자동차의 심장은 브레이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브레이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좀 따져보면 안전에 관한 옵션은 절대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안전장비도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능동형, 수동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아서 사고를 예방해주는 아니면 사고 이후에 나를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안전장비가 있는데 어떤 차를 골랐다고 하면 신차의 경우에 그 차에서 고를 수 있는 모든 안전장비는 다 집어넣으세요. 요새 또 많이 나왔잖아요. 뭐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든 뭐든 안전 옵션은 아끼지 말고 다 넣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승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하는 단계가 됐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은 꼭 살펴봐야 된다. 혹시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요즘은 자동차에 대한 인포데믹이에요. 너무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 고질병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거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건 다르니까 시승을 하거나 신차를 받았거나 전시장에 가서 확인할 때도 꼭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2030 세대는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내릴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더 중요시한다고 해서 뭐 수입차를 선호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30이라고 수입차를 못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저도 20대 때 처음으로 수입차를 한번 타봤는데 지금 기억해보면 그때는 그만큼 감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비싼 차라는 인식이 뚜렷했으나 수입차와 국산차가 그 뚜렷한 경계선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젊은 2030 세대도 충분히 수입차에 도전해봐도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유지 비용이 국산차보다는 좀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최근에 이게 카푸어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 소량의 돈을 넣고 이제 나머지는 뭐 전액 할부, 할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에 몇 퍼센트 정도를 선납금으로 넣으면 좋을지. 보유 기간의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30%를 차값으로 내고 나머지 20%를 3년에 나눠서 내고 그렇게 되면 이 신차는 3년 뒤에 50% 감가가 됩니다. 그러면 3년 뒤에는 이 차를 내가 다시 50%의 금액을 내고 인수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차를 다시 반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몇 퍼센트를 선입금으로 내야 되느냐라는 룰은 없어요. 심지어 뭐 10만 원만 내도 차를 인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뭐 조삼모사 나중에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장 일반화된 할부 방식을 이용하시는 게 보통은 30%입니다. 구매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모델이 있고 가격까지 준비가 됐다. 이러면 이제 구매할 때 좋은 타이밍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사세요. 지금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나라도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있는데 1년 중에 보면 1, 2, 3, 4분기가 있죠. 네.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분기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저는 1분기. 저도 1분기가 왠지 신년의 마음을 담아서 새로운 차를 타고 약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4분기에 차를 사면 몇 달 뒤에 바로 중고차 연식이 바뀌어서 2년 된 차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4분기에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자동차 회사는 그걸 노려요. 그래서 4분기에 엄청난 할인을 합니다. 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는 4, 2, 3, 1분기 순이에요. 4, 2, 3, 1. 예, 오히려 1분기에 차를 안 사는 거죠. 근데 차를 안 산다는 게 아니라 1분기에 차를 구매할 소비의 대부분들이 4분기에 차를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할인을 많이 해줄 때가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포함한 4분기니까 예, 지금 사시면 되겠네요. 지금이 타이밍인데 보류 중이었는데 고민을 잠깐 더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차, 가장 좋았던 차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누구에게나 첫 차는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모든 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차는 아닙니다. 간절하게 원했던 그 차를 탔을 때 그게 진짜 드림카가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황금 마티즈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세워놓고 무조건 때리면 되니까. 마무리하는 걸로 앞서가지고 이제 자동차 구매를 앞두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2030 세대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싶다면? 1980년대 말에 또 나이 나오면 안 되겠다. 밥도 못 먹고 학교 나오는데 자가용 등교가 웬 말이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대학생이 자가용 등교를 한다는 건 엄청나게 뭐 과소비 아니면 뭐 오렌지족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죠.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대학생도 뭐 아르바이트 몇 달이면 소유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사회초년생은 경제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 훨씬 더 차를 유지하기 수월해지겠죠. 근데 자동차를 구입하시려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너 드라이브 세계로 오십시오. 세상이 달라집니다. 차를 사면 인생이 달라진다. 오너 드라이브의 세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신 김준영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에는 이제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글쎄요, 뭐 지금 코세페 때 좀 구매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집에 가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사고 싶은 사는 게 맞다. 아, 맞다. 오너 드라이브의 세계로 와라. 오너 드라이브 세계로.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자동차 이야기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 주 또 나와라. 글쎄. 아유.